구름이 많고 대기질이 좋은 날이에요. 오늘의 등 운동 첫 번째 종목 어시스트 친업인데요. 저는 이제 오른쪽이랑 왼쪽의 견갑 움직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왼쪽이 저는 조금 좀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봐주시면서 두 번째 세트 진행을 할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세트를 들어갈 건데요. 제가 두 번째 세트 시작 전에 제 견갑의 왼쪽의 움직임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안 좋냐면, 제가 과거에 사실 이제 중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6년, 7년 정도는 펜싱 선수였습니다. 저는 오른손잡이고요. 왼손잡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펜싱 자세가 거의 이런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팔이 몸쪽으로 내전이 되어 있고요. 팔이 굴곡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약간 프로네이션이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요렇게 해서 6, 7년을 있다 보니까 제가 팔꿈치 엘보우도 잘 펴지지 않을 뿐더러 날개뼈도 상방회전에 조금 좀 부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굉장히 많이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서 고치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 나이가 35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을 깨달은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깨달은 거에 비해서 고치는 시간까지 좀 얼마 안 걸렸지만, 그 점 한번 잘 봐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3세트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3세트가 끝나고 4세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총 이제 운동 첫 번째 종목으로 어시스트 친업은 5세트를 진행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끝나기 직전에도 거진 5세트 가깝게 좀 할 거고요. 어시스트 친업의 비중을 좀 많이 두는 편입니다. 갑자기 어시스트 친업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이 운동 종목과 래플다운 종목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어떤 운동 형상학적으로. 근데 굉장히 두 가지의 운동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 세트를 더하고 다시 설명을 한번 이어갈게요. 제가 이번에는 한번 조금 더 몸이 좋진 않지만 탈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제 왼쪽의 견갑과 왼쪽의 팔꿈치 엘보우를 움직임을 잘 봐주세요.
이렇게 4세트를 좀 해봤고 이제 5세트를 하기 전에 어시스트 친업과 랩풀 다운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말았잖아요. 이 두 가지의 운동은 비슷한 운동 형상학을 갖고 있지만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시스트 친업 같은 경우는 팔을 좀 고정시키고 내 몸에서 먼쪽 분절을 고정시키고 몸에서 가까운 분절이 먼쪽 분절 쪽으로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랩풀 다운은 몸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먼쪽 분절이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이 두 가지에 있어서 굉장히 큰 근육의 작용이 달라집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더 랩풀 다운 이따가 종목으로 갈 때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5세트 이제 곧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5세트를 진행을 하기 전에 제 왼쪽 팔꿈치와 왼쪽 견갑의 움직임이 다른 게 혹시 좀 느껴지시나요? 저는 운동을 하면서 많이 느껴지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세트 5세트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물을 안 먹었네. 어이, 목말. 와. 오! 오케이. 자, 5세트를 이렇게 좀 끝냈고요. 랩풀다운 종목으로 넘어가서 맞아 설명을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랩풀다운이라는 종목으로 넘어왔고요. 어시스트 친업과 랩풀다운 종목의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은 바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몸 쪽에서 가까운 쪽에 분절이 움직이느냐, 먼쪽 분절이 움직이느냐. 지금 이 종목 랩풀다운 종목은 몸 쪽에서 먼쪽 분절이 몸 쪽으로 가까워지는 분절 운동입니다. 한번 일단 첫 세트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한번 또 이어가 볼게요. 방금 전까지 어시스트 친업 머신을 하고 왔기 때문에 랩풀다운이랑 한번 어떤 점이 조금 좀 다르게 느껴지는지 한번 봐주세요. 조금 근육 움직임이 어떻게 좀 보이셨나요? 두 가지의 다른 차이점은 근육의 작용 방향에 굉장히 달라집니다. 전체적인 모션, 어떤 형상적인 움직임은 거의 비슷한데요.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 근데 근육에 작용되는 방향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 작용되는 방향은 제가 공부하고 있는 뉴만이라는 운동학이라는 책을 조금 더 부연적으로 설명을 사진을 붙임으로써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2세트 넘어가겠습니다. 자, 2세트까지 끝났고 3세트 한번 진행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 5세트까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4세트를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5세트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몇 세트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잘 나오고 있나 한번 모니터링을 계속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되게 신기한 점을 발견하지 않았나요? 어시스트 친업에서는 제 왼쪽 견갑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좀 형상을 보이지 않았나요? 지금 이거 할 때는 오히려 오른쪽 견갑이 더 많이 올라가지 않나요? 두 개를 같이 혹시 영상을 제가 편집을 하게 되면 비교해서 한번 봐주세요. 지금 마지막 세트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제가 공부하고 있는 뉴만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어깨 복합체 파트에 가면, 자, 제가 아까 어시스트 친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과 랩풀다운에서 설명을 한 것, 그 두 가지에 대한 어떤 근육의 작용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이 사진은 우리가 랩풀다운에서의 근육의 하부 승모근과 또는 예를 들어서 광배근에 작용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죠. 지금 요것은 이런 어떤 좀 이 압축기를 누르는, 그런 자전거의 타이어에 바람나는 압축기를 누르는 듯한 상완골을 밑으로 누르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근육의 힘선이 이렇게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옆으로 넘어가게 돼서 우리가 이제 어시스트 친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된다면, 팔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골반, 이 몸 쪽에 대한 분절이 팔 쪽으로 가까워질 때에 대한 작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어시스트 친업과 랩풀다운 운동은 똑같은 운동인데, 운동 형상학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근육에 작용되는 부분이 달라진다라는 건 역학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그렇다라는 건 이 책에서, 뉴만 책에서도 이게 언급하다시피 어시스트 친업과 랩풀다운이라는 운동에 대해서 똑같이 만약에 광배근이라는 어떤 근육을 타겟팅하고 자극시켜 준다면, 어느 쪽, 그러니까 우리 동양인들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 동양인들은 거의 광배근 하부가 많이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을 조금 좀 연관성을 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골반 장골 쪽, 골반 쪽에 붙어 있는 광배근의 섬유들을 더욱더 많이 참여시키고 자극을 시켜주기 위해선 선택을 해야 될 때,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될 때, 랩풀다운이라는 종목보다는 어시스트 친업이 훨씬 더 낫다라는 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뭐 운동 종목을 하면서 또 뉴만이라는 어떤 책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리라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또다시 운동을 좀 하면서 다시 또 제가 한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있으면 전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바벨로우를 해볼 건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면서 많이 등 운동에 있어서 진짜 꼭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빈바로 워밍업 한번 해볼게요. 자, 빈바 워밍업을 좀 해봤는데 어떻게 보이셨나요? 좀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바벨로의 동작과 조금 좀 혹시 달라 보이나요?
두 번째 세트부터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벨로 본격적으로 이제 10kg, 10kg를 꽂고 첫 번째 세트를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바벨로 종목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제가 왜 이 종목을 좋아하냐면, 몸에서 가까운 쪽 분절도 그렇고 먼 쪽 분절을 같이 사용하는 운동이고, 지금 앞전에 있었던 어시스트 친업과 랩풀다운 운동 종목들은 각각 굉장히 좀 뚜렷한, 몸에서 가까운 쪽은 고정하고 먼 쪽에서 움직이고, 또 먼 쪽은 움직이고 가까운 쪽이 고정되고, 이런 식으로 운동이 됐지만, 바벨로 종목 같은 경우는 몸에서 먼 쪽 분절과 가까운 쪽 분절이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협응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등 운동에 있어서, 또는 어떤 전신 근력 운동에 있어서, 후면 사슬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로 운동과 뭐 데드리프트 운동 종목들을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두 번째 세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10kg, 10kg를 다시 또 올렸고요. 다시 또 두 번째 세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으쌰! 자, 또다시 10kg, 10kg를 올렸습니다. 이 무게부터는 사실 거의 뭐 말이 필요 없는 상황이죠.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이제 거의 이제 무게를 드는 건 마지막 세트가 될 것 같고요. 소심하게 5kg, 5kg를 추가를 했습니다. 10kg, 10kg를 마음은 추가를 하고 싶었는데
자세가 아예 깨지고 근육에 좀 고립이 좀 풀릴 것 같아서 아예 근육이 고립이 좀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 정도의 중량으로 조금 좀 나름 좀 현명하게 좀 고민을 좀 하고 무게를 한번 꽂아봤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와, 이것도 못다. 와, 씨. 어우. 와, 10kg 꽂았으면 못 들었어요. 와. 이걸로 진짜 마지막 세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좀 드랍 세트를 한번 해볼게요. 무게를 이제 낮추면서 하는 세트를 드랍 세트라고 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어우. 어우. 빼는 게 더 힘드네. 와, 씨. 숨차. 자, 저는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왔는데요. 이제 이 어깨는 뉴텍 웰니스사의 뉴텍사의 이 숄더 프레스 머신입니다. 어깨 운동하는 거. 그거를 제가 조금 좀 머신을 이제 좀 약간 좀 변형을 좀 시켜서 로우 운동을 할 때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머신이 없으면 머신을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어우.
괜찮아 보이죠? 신박해 보이죠? 자, 머신이 없다면 여러분도 만들어서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움직임이 좀 잘 안 나와서 두 번째 한번 세트를 들어가 볼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세트입니다. 총 4세트 하고 케이블 로우로 좀 넘어갈 겁니다. 자, 마지막 세트는 좀 약간 좀 뒤에서 찍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돌려봤고요. 한번 봐주세요. 다음 종목인 세이티드 케이블 로우로 한번 왔고요. 요번 세트를 한번 4세트 진행을 하고 거진 이제 다 왔습니다. 오늘의 등 운동. 한번 자세 한번 봐주세요. Oh!
자, 두 번째 세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어. 3세트째 시작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세트 하고 이 운동을 끝내겠습니다. 이 종목까지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시스 신업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5세트를 하고 등 운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다시 어시스트 신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요걸 5세트를 하고 끝낼 겁니다. 자, 첫 세트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와는 그립이 좀 다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트를 들어갈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뭐 제 왼쪽 팔꿈치나 왼쪽 견갑의 움직임 다시 한 번 더 또 봐주세요.
세트 들어갈 거고요. 많이 힘듭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서. 힘들다. 네 번째 세트 들어가 볼 건데요. 제가 세 번째 세트 끝나고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왼쪽 견갑 날개뼈가 상방회전부터 이제 하방회전으로 들어갈 때 마지막 이제 피니시 단계로 올라갈 때 하방회전이 굉장히 오른쪽보다 빨리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세트 한번 유심히 봐주세요. 자, 네 번째 세트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 신경 쓰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트를 할 겁니다. 이 세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등 운동, 오늘 등 운동이 종료가 됩니다. 마지막 세트 마무리 잘해서 등 운동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 운동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힘드네요. 등 운동이 끝나고 바로 등 좀 어떤지 한번 자세 한번 포징 한번 잡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 운동